예, 반갑습니다. 아리언의 문영석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여행사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는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들이 최근에 저번에 신문에 한번 보면 패키지 여행을 가지 않고 자유여행으로 많이 가서 순이익이 줄었다. 그러면 진짜 쌀까? 두 번째, 자유여행을 더 많이 가면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한번 같이 보는, 신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는 여행사를 분석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타벅스가 매출이 5년 만에 10년 만에 한 10배 정도 성장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도 스타벅스 하나 하고 싶은데 전부 다 직영으로 한다 하니 스타벅스랑 동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스타벅스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행사부터 먼저 할 텐데요. 우리나라 여행사 중에는 뭐 1등이 하나투어, 이유는 시가총액이라고 해서 이 회사를 일시불로 살려면 하나투어가 얼마 하느냐? 8,400억 정도 하네요. 하나투어가. 그리고 2등이 모두투어인데 4,300억. 3등이 노란풍선인데 노란풍선이 1,300억. 이렇게 1등, 2등, 3등 회사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첫 번째 싸냐 안 싸냐를 한번 볼까요? 싸냐 안 싸냐. 차트를 보는데요. 저는 미래에셋 증권 웹을 쓰고 있어요. 지금 월봉상, 이 클릭을 하시면 요거는 하나의 봉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한 주를, 요 봉 하나가 주 단위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월봉, 봉 하나가 한 달이라는 거야. 여기는 연봉, 하나의 봉이 1년이라는 뜻입니다. 큰 흐름은 월봉상 보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도 하나투어가 11,000원 정도 했네요. 11,000원 정도가 2008년도였고 제일 비쌀 때가 20만원 정도 했어요. 지금은 7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11,000원 할 때보다 지금 2015년도에 20만 원이니까 6년 동안 이 주식은 20배 올랐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여행을 계속 하는데 패키지 여행을 이때까지 많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자유여행으로 가다 보니까 매출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싼 자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여행을 더 많이 갈까? 패키지를 더 많이 간다면 이 주식은 오르겠죠. 하나투어는 지금 가격대를 보면 이 주식은 보통 한 2013년도 정도 가격이고, 뭐 하나투어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으로 인해서 적자 폭이 늘어났다. 뭐 최근에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면세점 사업을 해서 오히려 이익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그 다음이 모두투어. 모두투어는 싼 자리일까? 모두투어는 마찬가지로 하나투어랑 차트 한번 볼까요? 하나투어랑 하나투어가 빠진 폭이 훨씬 더 크다, 그죠? 모두투어도 지금은 좀 빠져 있다. 근데 이제 모두투어하고 하나투어의 차이는, 모두투어는 면세점 사업을 안 했죠. 그래서 오히려 빠진 폭이 조금 더 적었고, 노란풍선은 최근에 상장을 했어요. 최근에 상장을 해서 올 2019년 1월에 상장을 해서 처음에 39,000원까지 한번 갔네요. 그 다음 27,000원. 1,300억 시가총액인데 퍼가 구면 한 130억 정도를 1년에 벌겠네요.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 타이어 주식 얘기할 때 이렇게 섹터대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타이어 주식 한번 공부, 오늘은 여행사 공부. 왜냐하면 신문에 한번 났으니까 그걸 찾아서 공부하는 시간. 제가 이걸 뭐 다른 것보다는 분석하는 방법, 제가 이때까지 재테크했던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라서 일주일 동안 신문을 쭉 보고 이렇게 섹터대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증권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검색에서 이렇게 하나 투어 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떠요. 그러면 밑에다가 종합정보 이렇게 쭉 있는데 종목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대표는 누구냐? 최대 주주는 박상한 씨 외 4명이 최대 주주로 13%, 국민연금이 11% 가지고 있네요. 기업의 계획에 보시면 전 세계 20여만 개의 여행 상품을 전국 8천여 개의 협력 여행사, 온라인 포털, 쇼핑몰 등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고, 동사와 종속되어 있는 여행지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네트워크를 꾸준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가격 경쟁 우위를 갖고 있고, 2017년 제가 얼마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2017년도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을 낙찰받아 6월에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근데 이게 적자죠, 지금. 그리고 전체 매출을 봅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종목 분석에 들어와서 기업 현황에서 이 회사가 주가가 오르려면 매출이 늘어야 되죠. 첫 번째.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장사가 계속 똑같으면 사실은 주식은 오르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매출이 느느냐?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10%씩은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7년에서 2018년도는 매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오사카 지진이나 이런 영향들이 좀 컸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10% 정도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매출을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느느냐. 2018년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2019년도는 당기순이익이 3배 정도 늘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채비율을 봐야 돼요.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부채가 많은 회사는 돈 벌어서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이 회사가 5%거든요. 근데 부채가 많으면 대출이자로 많이 갚아버리죠. 그럼 순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170%. 우리가 보통 200% 미만인 회사는 그래도 탄탄한 회사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좋아지겠네. 근데 이 9천억의 매출을 하려면 이 분기 매출을 또 보셔야 돼요. 올해 3월에 분기 매출이 4월 정도에 실적 발표할 텐데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요렇게 돼 있는데 분기마다 계속 실적 체크를 하면서 이 회사를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업의 개요로 갑니다. 기업의 개요에는 이 회사가 주요 매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행 알선 서비스가 80%, 면세점이 11% 수익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 쭉 가셔가지고 전자공시라고 있습니다. 여기 전자공시를 클릭을 해서 1번에는 지금 없어서 2번을 클릭합니다. 3번을 클릭합니다. 여기 분기보고서라고 있어요. 분기보고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의 내용,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투자를 할 거잖아요. 이 회사는 여행 알선업이 보시면은 여행 알선업이 80%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를 사업 보고서를 읽어요. 사업의 내용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여행 알선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시장 여건은 어떻게 되며 총 출국자 수가 2016년도에는 2천만 명, 지금 2018년 3월에 2천만 명, 점유율은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크게 성장하지는 않네요. 계속. 그죠? 이제 하나 투어를 통해서보다는 자유 여행이 각광받고 있다. 신문에서 이제 그게 부각이 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 투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대충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했던 것처럼 모두 투어도 하는 거예요. 모두 투어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큰 틀만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사실은 주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또 간략하게 모두 투어는 일시불로 사는데 4,300억 회사고요. 아까하고 똑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종목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우종욱 씨 외에 15인이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JP모건에서 5%, 자사주가 5%. 동사는 이렇게 호텔 레저로 시작을 해서 여행 알선업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10%까지는 아니고요. 한 3% 정도는 해요. 3%. 10%면 300억. 10% 정도 늘었네요. 올해는 추정 예상이 10% 정도는 될 것 같다. 영업이익은 2017년도 339억이었는데 2018년도 166억.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오르다가 최근에 2018년도 사업이 안 되니까 떨어졌죠. 2018년도 당기순이익이 122억, 2017년도 당기순이익이 제일 좋았잖아요. 그럼 250억인데 2017년 12월에 결산은 1월 정도에 하니까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가 주식이 좋았겠대요. 1월에서 3월 사이 좋았다가 2018년도 실적이 다 하고 2019년도에 보니까 실적이 줄어드니까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해 당기순이익이 122억에서 다시 간다면 2018년 1월 정도만큼 주가가 오르겠다. 2017년도 장사가 잘 돼서 좋았는 것처럼 올해 장사가 진짜 예상하는 대로 간다면 이렇게 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 손해보는 폭들이 조금 있어서 순수 여행으로 보시면 모두 투어가 나을 것 같은데 패키지 여행이 앞으로 살아난다면 이라는 건데 성장하는 속도는 조금 더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자유여행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공부했던 패턴대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 비율은 100%, 하나투어가 180% 정도, 200%에 가까이 갔었는데 모두 투어가 조금 더 안전하죠. 부채가 훨씬 더 적으니까 면세점 사업에서 적자 푸는 폭도 좋고. 사실 우리 옛날에는 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막 쇼핑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나요? 제가 안 해서. 예. 예전보다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았으나 사실은 하나투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고, 하나투어는 그런데 모두투어는 여행업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조금 더 수익도 좋고 안정성도 포함이 되네요. 그 다음은 기업의 개요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행 알선업이 95%, 면세점 사업이라는 게 없죠. 그죠? 10%가 모두 하나투어는 면세점 사업이 10% 있었고, 전자공지실에 가셔서 기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보시고 사업의 내용,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시장의 성장성이 있으며 이런 걸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업을 공부하시는 거죠. 하나투어가 점유율이 20%였는데 모두투어는 10%네요. 그죠? 배 차이 나요. 시가총액도 배 차이 나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노란풍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신다. 시가총액은 1300억이다. 첫 번째, 매출은 계속 느느냐. 와, 2017년도에 800억인데 2019년도에 1300억이면 50%? 50% 정도 매출이 는다는 얘기인데요.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10% 늘고, 그렇죠. 종목 분석에서 고재경시 외 5인이 63%이며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죠. 기업의 개요, 여행 알선업이 50%. 이 회사는 사업 모델이 조금 달라요.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여행 알선업이 80%, 90%였는데 여기는 알선업이 50%. 항공권 총액 매출이 20%. 항공권을 그냥 티켓팅 판매하는 게 20%. 항공권 판매 볼륨 인센티브가 15%. 항공권 판매 수입이 9%. 결국은 50%는 여행 알선업, 50%는 항공권 판매업을 하는 회사네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 회사를 분석을 못 했었는데, 저는 노란풍선을 사업 모델로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네요. 저희는 신문을 보고 자유여행을 많이 간다 했잖아요. 자유여행을 많이 가면 여행 알선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모델이 떨어지지만, 티켓팅을 판매해서 수익 구조를 가져오는 회사는 수익률이 적긴 하겠지만 결국은 조금 더 탄탄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내용, 사업의 개요를 쭉 보시고, 아까 하나투어는 출국자 수의 점유율이 20%, 모두투어는 10%, 노란풍선은 5.64%,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업 모델들이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여행사라서 우리가 노란풍선으로는 안 간다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티켓 판매 수익이 50%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매출에 관한 사항에서 여행 알선은 지금 내수 있고, 그 다음 항공권 판매 수입, 총 매출액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분석해가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정성으로 보면 앞으로 여행업에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란풍선 규모는 이렇게 순서대로 되고요. 첫 번째로 안정성도 있고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더 많이 간다. 일본처럼 자연재해가 작년처럼 오사카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보면 안정성과 수익은 모두추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유여행을 더 많이 갈 것 같다 생각하시면 노란풍선, 여행사 중에서는, 세계 중에서는 노란풍선, 또는
바로 티켓팅하는 뭐 예를 들어 진에어,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다음 티웨이, 에어부산, 그다음 제주항공 이렇게 있겠죠. 그 중에서 또 안전한 회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제외시키고 순이익이 늘어나는 회사, 이런 회사들 중에서 자유여행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행사는 이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 스타벅스 1조 매출에 함께 웃는 신세계 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기사인데요. 스타벅스 매출액에 따라서 신세계 푸드가 납품하는 매출을 올려놨는데 2017년도에 900억의 매출을 신세계 푸드는 스타벅스를 대상으로 일으켰어요. 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라는 회사와 신세계가 합작가 있는 회사인데, 신세계에서는, 스타벅스에서는 커피를 파는 거고, 신세계는 뭐 샌드위치, 케이크,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를 판매를 하는데, 이 납품을 하는 회사가 신세계 푸드예요. 2013년도, 그러니까 6년 전에는 신세계 푸드가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매출이 48억이었습니다. 1년 뒤인 2014년도는 79억, 2015년 뒤인 2년 뒤에는 533억, 그러니까 한 7배 정도 늘었어요. 2년 만에. 2016년도에는 683억, 2017년도에는 900억. 4년 동안, 2013년도부터 4년 동안 2017년도까지 한 25배 정도 매출이 늘었네요. 그러면 2013년도보다 2017년도에 신세계 푸드에서는 순이익이나 매출이 스타벅스가 장사 잘 되는 만큼 늘어났겠죠. 그래서 저는 신세계 푸드는 또 분석하고 고민해보면 이 회사도 이마트24 편의점의 삼각김밥이라든지 도시락 납품, 또 스타벅스의 샌드위치, 조각 케이크 판매, 그리고 이마트의 피코크, 올반이라는 뭐 만두, 도시락, 삼각김밥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도 여행사처럼 하나투어, 모두투어처럼 신세계 푸드도 내가 스타벅스랑 동업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신세계 푸드랑 동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세계 푸드의 최대 주주는 누굴까? 요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신세계 푸드의 최대 주주는 55%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이마트가 46.87%, 신세계 조선 호텔이 8.60%. 그래서 55%가 이마트인데, 그러면 이마트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마트 이건희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회장이 18%, 아들인 정용진 씨가 9.83%예요. 결국 이제 이명희 회장의 이마트를 물려준다면 정용진 씨가 최대 주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마트가 정용진 회장이 물려받는다고 보면 신세계 푸드가 이마트 거니까, 그죠? 정용진 또 이 대표가 사업적인 감각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이끌었고, 그 정주영 회장이 현대차를 이끌었고, 롯데 신격훈 회장이 이끄는 것처럼 다음 리더들 중에서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사람이 정용진 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푸드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 저희가 사실은 일주일 동안 신문을 봤죠. 신문을 보고 나서 느낀 건 자유여행이 늘어나겠다. 그걸로 해서 돈 버는 회사가 누굴까? 하나투어일까? 모두투어일까? 또 노란풍선일까? 진에어일까? 뭐 이렇게 항공주들도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스타벅스가 10년 만에 10배 성장했는데, 우리가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커피 맛있다 했는데 커피 주식이 올랐죠. 신라면을 우리가 맛있게 먹었더니 농심이 돈을 벌었죠. 우리가 핸드폰을 막 썼더니만 SK텔레콤이 돈을 벌었죠. 그런 것처럼 신문에서 앞으로 누가 돈 벌까를 보고 우리가 그걸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동업자라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도 우연찮은 기회에 부동산 아니고는 재테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13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재테크는 신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기업을 리모델링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시대가 빨리 바뀌어지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신문을 읽고 고민하는 거. 저는 신문을 읽을 계기가 부동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주식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신문을 읽으세요 해서 저는 신문을 읽는 걸 습관을 가졌고요. 그걸 갖다가 유튜브로 신문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 그 신문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보는 내용들 중에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회사 진짜 괜찮은데 나 이 사람하고 동업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조금씩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전재산 대출 내서, 집을 담보로 대출 내서 부동산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 조금씩 사야 돼요. 좋은 종목을 찾았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사시는 거야. 이 주식이 빨리 오르는 게 좋아요? 천천히 오르는 게 좋아요? 빨리 오르면 배 아프지 않나요? 실컷 찾아냈더니 너무 빨리 올라서 나는 덕을 못 본 거야. 진짜 좋은 종목은 천천히 오른다라는 거야. 천천히 올라야 돈 벌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 어디에 개발이 돼서 개발 호재가 떴어요. 우리는 돈이 없는데 그 정보를 알았어요. 우리가 1,000만원짜리 땅을 샀어요. 빨리 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결국은 많은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안목을 계속 늘리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런 생활 습관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큰 걸 잡아드리는데, 바쁘다 쉬다 보면 신문을 못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도 보시고 또 이렇게 생각을 변화하는 거를 한 주 동안 저는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내 생각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